안녕하세요. 정종필 연구위원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3월 초 2024년도 위협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국 체제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 2006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18번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지요.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17개 정보기관들이 통찰력을 종합하여 가장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정책적 편향도 없이 정보적 관점에서 작성된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부서와 백악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국익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국이 지목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보건안보, 이민 테러 등 초국가적 이슈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제시되었지만 여기서는 위협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인 동시에 국제질서 도전국이라면서 위협국가 목록의 제일 상단에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및 동맹국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힘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 및 경제적 도전 때문에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압박 강화는 미국과의 핵심 갈등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향후 몇 년간 계속 둔화될 것이지만 중국군은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2030년에는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한층 정교한 수준의 악의적인 영향력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비밀 공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야망과 함께 2024년 대만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총통이 당선된 것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금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중국 비판을 완화하고 미국 내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영향력 공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두 번째 국가로 냉전시대 최대의 적국이었던 러시아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되었듯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직접적인 군사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대칭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고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각 변동적 사건으로 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이는 푸틴의 오선이 확실시되고 작년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무기 조달과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 이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 과거 수십 년 동안 개입해온 것처럼 금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정치 공작을 시도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세 번째 위협 국가로는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북한 및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명명한 바 있고 현재도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잠식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이란이 주목받는 이유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및 시리아 반군 등을 활용하여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최대 지원국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2023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과 외교관계를 강화하였으나 2015년에 체결한 JCPOA 이란의 합의에는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안보 위협 국가는 북한입니다. 2023년 보고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금년 보고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 자존심 보장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주목됩니다. 금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보고서는 협상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하려는 것은 경제적 이득과 군사협력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관계를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인즈 국가정보국장은 3월 12일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군수품 조달을 위해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제어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북러 관계는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력 시위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맞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비행체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민간의 이중용도 물품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절취하여 현금을 획득하고 정보기술 노동자를 해외에 취업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국가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면서 향후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특히 대만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금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강화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공급망 재구축을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 및 한중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북러 관계가 강화되고 한국인이 간첩죄로 러시아에서 체포된 상황 등을 배경으로 김정은은 대남 관계에서 더 도발적으로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러시아가 북한 및 이란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구입하는 등 세계적인 안보 위협 4개국이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러시아와 이란은 국제 분쟁에 개입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도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